안녕하세요. 마인드맨 김영진입니다. 이것은 제가 과거에 가르쳤던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의 복습 마인드맵입니다. 자그마치 3월 7일부터 4월 1일까지 약 3주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저한테 11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리뷰 마인드맵이거든요. 이건 새로 다시 돌아보고 다시 돌아보고 다시 돌아보면서 전부 이어가면서 11번을 돌아봤으니 이게 기억에 남지 않겠습니까? 저까지 배울 지경이 됐으니까요. 저한테 오는 아이들은 과거에 제가 아이들을 지도할 때 저는 한 클래스에 초등학생 동생 5살짜리도 왔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한 클래스에 들어왔어요. 그럴 수 있었던 게 교회 중고등학교 예배실을 평일날 썼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과목을 똑같은 진도로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학년도 다르고 학교도 다른데요. 맨 처음에 왔던 아이들은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보죠. 선생님 오늘 뭐 해요? 근데 오래된 아이들은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오늘 너 뭐 하니? 네, 저기 복습 마인드맵이요. 무슨 과목? 사회요. 과학이요. 오늘 뭐 또 예습할 거 있어? 있어요. 네, 조사 마인드맵 하나 할 거 있어요. 과학이요. 이런 식이에요. 세상에 행복하죠? 아이들이 스스로 다 알아서 하니까요. 저는 기법만 지도해주고 그 다음에 발표 들어주면 됐어요. 애들이 와서 이제 뭘 모르면 첫 번 오는 애들은 모르면 저한테 선생님 이게 뭐예요 하면서 그러면 그래 그럼 네가 찾아봐라. 그러면 투덜투덜대죠. 무슨 선생님이 그래요?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럼 다른 애들이 그래요. 오래된 애들이 야 선생님 안 가르쳐줘. 너 모르는 모양이구나. 그런데 그게 더 좋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러면서 지네들끼리 스쿨링이라 그래요. 지네들끼리 그렇게 전통을 주고받고 막 이랬죠. 자, 이걸 어디 한번 보실까요? 11번의 리뷰가 있었던 복습 마인드맵입니다. SQ3R 중에 마지막 리뷰죠. 유명한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이게 거의 모든 학습법, 기억법의 원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최초 효과, 이쪽이 최근 효과라 그래요. 공부를 딱 끝내고서, 그러니까 클래스를 끝내고서 딱 나오면 100%가 다 기억날 수가 없어요, 누구나. 에빙하우스가 스스로 1895년에 이 약사를 발표를 했는데 한 5, 60% 정도? 끝나자마자 돌아봤을 때. 그리고 뭔가 재밌었던 거 한 두세 개 정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시작할 때 있었던 거, 끝날 때 있었던 거, 최초 효과, 최근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부 직후에 1시간 내로 그냥 기억은 떨어져 버려요. 이건 머릿속에 들어간 기억이 소멸되는 게 아니고 임시 기억이 소멸되고 완전히 재생불능입니다. 공부 직후에 그냥 소멸이 되고 하루 지나면 한 8%, 이틀 지나면 한 2%, 그냥 소멸돼 버려요. 그러니까 제때에 복습하지 않은 아이들은 늘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걔네들이 전문가인 선생님을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자, 거기서 이거는 이제 서화론 박사라는 분의 한 10몇 년 전 강의에서 제가 보면서 아주 감명 깊게 느꼈던 건데 2분 복습을 하라. 강의가 끝나고서 2분만 돌아봐라. 근데 전체를 돌아볼 수가 없으니까 중요한 것만 돌아봐라. 그 대신 이거의 전제는 수업 시간을 다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돌아보면 약 40% 정도의 기억이 며칠 간다 이거예요. 이거 대단히 경제적인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자식들이 인간관계를 망친다는 등 수업 시간 끝나고 휴식 시간에는 완전히 뛰어놀아야 된다는 등 하더니 결국은 애들이 이걸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야 그걸 인간관계 망가지지 않아. 그냥 화장실 가는 척하고 쓱 먼데 보고 한 번씩 돌아봐봐. 장승수라는 사람,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에서 그 책에도 이 얘기가 나와요. 그냥 담배 한 대 피면서 그 사람 재수할 때니까 먼 산 바라보면서 좀 전에 배웠던 걸 되돌이켜 봤노라고. 그 다음에 제 시간에 복습을 하면요 기억이 또 팍 올라옵니다. 재밌죠? 근데 거기다가 예습을 하면요 배우는 때에 기억이 돼버려요. 그리고 2분 복습하고 정규 복습을 하면 약 90%의 기억이 며칠간 유지가 됩니다. 굉장히 유리하죠? 이게 우등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차이예요. 걔네들은 공부할 게 요만큼뿐이 없어요. 다른 애들은 여기서부터 공부해야 되는데 머리에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에빙하우스의 말입니다. 2일, 4일, 6일, 8일, 10일 이런 식으로 쭉 짧게 복습을 여러 번 반복을 하면 완전히 장기기억, 100%의 장기기억이 생긴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가능한가 하면 두 번째 복습하고 세 번째 복습하고 같은 내용을 하면 시간이 팍팍팍팍 짧아져요. 그 맨 처음에 1시간 복습을 했다? 100분을 복습을 했다. 그렇게 되면 다음번엔 40% 정도로 줍니다. 두 번 하면 40분. 세 번째는 40분에 40%. 4, 46, 16분이 돼요. 네 번째 하면요 4분 걸려요. 다섯 번째 하면 1분 걸려요. 나중에 훑어보기만 해도 돼요. 그 방법입니다. 자, 먼저 제가 아이들을 지도할 때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4학년 1학기 사회 3개의 단원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단원이었어요. 촌락의 형성과 주민생활. 거기에 보면 작은 소단원이 4개가 있죠. 촌락의 위치, 자연환경, 생활모습, 촌락, 문제와 해결. 애들은 스스로 제가 가르쳤어요. 스스로 이렇게 구조를 잡아나갑니다. 이건 4개니까 4가지의 주제만 있으면 되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골격을 붙입니다. 마인드맵의 특징이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질문을 던져나갑니다. 촌락의 형성과 주민생활. 이걸 하면서 얘네들은 읽어봐요. 그게 SQ죠. Survey하고 Q, 퀘스천 만들어서 질문 만들어서 read를 합니다. 여기에서 답을 생각을 하면서 읽어요. 근데 자기가 깨달은 게 있고 깨닫지 못한 게 있어요. 왜냐면 아직까지 배우지 않은 거니까. 그걸 체크해가면서 저는 걔네들이 깨닫지 못한 걸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그래, 거기 네가 지금 깨닫지 못한 거 있지? 체크해서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봐. 학교에서 반드시 배워야 될 게 그거야. 선생님 지금 가르쳐 주세요. 안 돼. 네가 깨닫는 기쁨을 내가 가져갈 수 없어. 그럼 옆에서 다른 애들이 그러죠. 선생님 꼭 그래. 야, 너 기대도 하지마. 막 이래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한테 발표를 한 번 했습니다. 근데 이걸 발표를 하면서 얘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기억 속에 있는 제가 조사할 때 봤던 그것을 전부 다 쏟아냅니다. 저도 그냥 보통 질문을 하는 건 아니에요. 등고선이 뭐야? 왜 등자야? 왜 고자 썼어? 등고선에서 땅 색깔은 뭐가 있었어? 아주 애들이 깨닫게 되기 위한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러면서 잠깐만요 선생님 하면서 막 찾아봐요. 여러 번 책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제 앞에서는. 자, 이러고서 결국은 전체를 대표하는 중심 이미지를 만듭니다. 한 A3 정도의 용지였는데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가는 거죠. 가서 첫 번째 그걸 배워옵니다. 복습 마인드면 배운 것만큼만 달면 돼요. 그래서 촌락의 위치와 자연환경 첫 번째 소단원에 그 다음에 촌락의 다양한 자연환경 요게 이제 첫 번째 찻이죠. 찻이라는 게 1시간 분량이라는 뜻입니다. 연필 하나 있으면 한 찻이에요. 그래서 애들은 연필이 하나냐 두 개냐 이걸 보고서 끝날 때까지 딱 해갖고 요게 월수금에 들었다. 그리고 소풍이 겹치니까 야 이거 4월 1일 날 끝나겠다. 애들이 다 시간 계산이 됩니다. 촌락은 무엇이다? 공통점이 있다. 뭐 차가 덜 다니고 조용하고 평화롭고 사람도 적고 건물도 조그맣고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느냐? 촌락에는 들에 있는 건 농촌이다. 바닷가에 있는 건 어촌이고 산에 있는 건 산지촌이다. 이러한 용어에 대해서 이게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은 여기다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그림도 그려요. 자, 그러면서 그날 배운 겁니다. 3월 7일 날 촌락 배웠는데 얘가 스스로 익혔던 거에 비해서 전혀 못하지 않아요. 이런 조그만 그림들 그려놓고 공통점과 뭐 이런 것들을 그려놔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요게 러브 마크가 있죠. 기분이 반쯤 좋았어요. 반쯤이 왜 안 좋았을까? 어떤 기분을 거기다 표시해 놓으면요. 기분은 운의 영역인데 기억을 확 끄집어내 줍니다. 이 전체를. 아 그때 2교시였어. 그때 한 녀석이 떠들어서 나도 야단 맞았어. 이런 말. 이런 감정이 있으면 기억이 팍 살아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연필 2개죠. 2개의 찻이죠. 2시간 분량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요 마인드맵으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와서 등고선. 초등학교 4학년 되면요. 더 이상 장난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저학년은 공부 잘했다는 애들이 공부를 좀 싫어하고 못하게 되고 못 알아듣게 되고 하는 그 시점이 4학년입니다. 4학년이 1, 2, 3학년과 완전히 차이가 나버려요. 막 추상적인 개념이 들어오고 이런 등고선 같은 개념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등고선을 이렇게 직접 그려나갑니다. 여기서 이제 열심히 요만큼 3월 7일 저한테 요만큼 발표했던 애가 3월 9일에는 이만큼 발표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치열하게 이제 토론을 하죠. 또 제가 한두 번 이런 발표를 들어본 게 아니니까 무엇을 질문해야 될지를 뻔하게 알고 있고요. 왜 우리나라 서쪽이 낮을까? 왜 동쪽이 높을까? 그럼 농촌은 어디에 많지? 뭐 등등.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완성해 나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의 좀 반복적으로 얘네들의 발표가 끝났어요. 얘네들은 예습 이후에 복습하고 복습 이후에 발표까지 한 게 5번이고 이때 저는 열심히 이 뒤에 있는 걸 이어줍니다. 그래서 왜 농촌에는 인공수로를 만들고 저수지가 있어야지?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 평평해서 그렇다. 물을 가둬놓을 데가 없다 등등. 그 다음에 어촌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얘네들도 이제 이 정도가 되면 이걸 되게 귀중하게 여겨요. 그렇죠. 이렇게 아주 자기의 정성이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림 일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뒤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강화도가 이상하게 자기가 배우니까 가보진 않았는데 강화도 섬인데 농촌이 많고 말이죠. 어떤 촌락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어촌도 되고 참 묘한 곳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 나갑니다. 자, 이렇게 마인드맵은 4개짜리 주제를 가질 수 있는 게 있고 6개짜리가 있고 8개짜리가 있고 10개짜리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마인드맵 학습법, 그 중에서도 마인드맵 학습법을 SQ3R 방식으로 하는 것과 기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구태여 학원에 보낼 필요 없어요. 학원에 이렇게 하는 학원이 없어요. 저만 좀 유일했던 거고 뭐 하려고 그러면 그냥 지역 공동체에서 함께 하시는 게 좋고 지역의 청소년 회관이나 이런 데 모여서 뭐 정부 지원하는 거 괜찮고 시골 같으면 마을 회관이 있고 경로당이 있어요. 그럴 때 저녁 때 모여서 해도 되고 학부모들이 모이고 저한테 지금 요청하는 학부모들이 있고 제가 대전에서 한 2년 전에도 한 5가정 정도 모아서 한 적이 있는데 그냥 자기네끼리 모여서 하면 돼요. 아이들이 하고 그 다음에 발표하고 질문해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애들 참견할 필요 없고 어렵지도 않고 그 얘기하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학부모가 시간을 내서 아이와 함께 대화하고 아이는 학부모 앞에서 발표하고 학부모는 아주 재미있게 질문해주고 함께 깨닫고 하는 그런 게 좋은 거예요. 이런 거 하시라고 제가 지금 유튜브에 연재를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이것이 앞으로 이 농촌이나 이런데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농촌에서 지금 이 어두운 밤에 학원이라도 갈라치면 읍내까지 나가야 돼요. 아니면 면내까지 나가야 돼요. 그럼 거기 갔다 오는 시간과 경비, 그 시간이면 애들하고 동네 몇 가정이 모일 수만 있다면, 청년 농부들이 좀 있다면, 모일 수만 있다면 어릴 때부터 함께 토론하는 문화, 이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나라 농촌 괴멸하고요. 우리나라 자체가 괴멸해버릴 거예요. 어떤 특정한 상황이 벌어져서 이 동아시아에 엄청난 기근이 들어갔고 이제 농촌 아니면 못 살겠다 하지 않는 한은 앞으로 사람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교육을 해결할 수 있다면 도시에서 하는 거나 어디에서 하는 거나 인터넷 발달된 이 상태에서 이 현실에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검색이 다 되는 이 환경에서 교육이 해결되고 교육이 자기주도 학습화 될 수 있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제시하는 이 SQ3R 마인드맵 학습법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추석을 앞둔 가을비 내리는 가을 장마 속에 충남 예산 꽃밭들 농장에서 마인드맨 김영진입니다.